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커피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로스팅한 원두를 분쇄하여 물을 사용해 각기 취향에 맞는 맛과 향기 성분을 뽑아내는 것이다. 네, 커피 추출이라는 거 그거 맞죠? 커피 추출이라는 거는 물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 맞죠? 네, 2번 커피 가루 입자 표면을 씻어내는 세정 과정이 있다. 네, 세정, 입자 표면을 씻어내는 세정, 그리고 확산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3번 수용성 입자들을 입자 내부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는 확산 과정이 있다. 네, 확산 과정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 세정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확산 과정은 뜨거운 물과 접촉하는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아니죠. 네, 확산 과정은 뜨거운 물하고 커피랑 접해지는 시간이 일정 시간 주어져야지 커피가 물에 불고 그 커피의 성분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문제 2번. 추출의 기본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거 수업 시간에 추출의 기본 변수 네, 분쇄 입자가 가느냐 아니면 굵으냐 이거에 따라서 입자가 가늘수록 고형 성분의 양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진하게 추출이 되고 입자가 굵을수록 빨리 물이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커피하고 물이 접해지는 시간이 짧아져서 커피의 맛이 약하고 개성이 없고 연하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의 변수에는 분쇄 입도 그리고 물의 온도가 낮으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물의 분자 운동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추출되는 고형 성분의 양이 증가를 하고요. 반대로 물의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추출되는 고형 성분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렇게 연하게 연한 색깔을 띠는 약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팽창이 적게 되니까 물의 온도가 높은 거를 적용을 시켜서 커피의 성분을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이 볶아진 거는 반대로 팽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는 길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의 좀 온도를 낮춰서 추출을 해야 불필요한 맛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추출 시간이에요. 추출 시간이 길수록 추출되는 고형 성분의 양이 증가되죠. 녹차 티백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녹차가 진하게 우러나는 것처럼 추출 시간이 길으면 고형 성분의 양이 증가해서 진하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수가 설명이 되었었죠. 이 중에 아닌 거는 뭐예요? 네, 이번에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추출 시 분쇄를 하는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많은 양의 원두를 용기에 넣기 위해서 아니죠. 분쇄 시 향기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3번 추출 표면적을 넓혀서 커피의 성분을 쉽게 용해시키기 위해서. 4번 추출 시 가스 발생을 증가시켜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분쇄를 하게 되면 물이 더 작은 알갱이에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추출 표면적을 훨씬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커피의 성분을 알갱이 상태인 경우에는 물이 커피 가장 가운데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길이 더 길겠죠. 그런데 커피를 가늘게 분쇄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짧기 때문에 침투 속도도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는 침투 속도도 짧아지기 때문에 입자를 곱게 가르면 추출 시간도
줄일 수가 있죠. 그만큼 추출 표면적을 또 넓혀서 커피의 성분도 쉽게 용해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추출과 분쇄도와의 관계이다. 맞지 않는 것은 1번 추출기구에 따라 분쇄도는 달라진다. 네, 맞죠. 추출기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핸드밀,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고 전기를 꽂아서 쓰는 전동형 이 두 가지는 간격식 그라인더고요. 그리고 요것처럼 밑에 날이 도는 믹서기처럼 날이 도는 거, 이거는 충격식 그라인더죠. 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쇄 1번 추출 기구에 따라 분쇄도는 달라진다. 맞고요. 2번 분쇄도는 추출 시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분쇄 입자를 굵게 할지 가늘게 할지 결정해야지 된다고 했죠. 그리고 3번 지나치게 가는 입자는 추출 시 잔미, 쓴맛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분쇄도가 굵을수록 상큼한 신맛과 단맛의 추출이 용이하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물의 온도에 의한 추출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1번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추출률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 운동이 느려져서 추출률이 낮아진다죠.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약 로스팅의 커피는 높은 물의 온도로 가용성 성분을 충분히 추출한다. 네, 약 로스팅 커피는 팽창이 조금 됐으니까 팽창이 조금 됐다는 거는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좁다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더 높은 물의 온도를 가지고 추출을 해야지만 이런 상황을 보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4번 강 로스팅의 커피는 낮은 물의 온도로 불필요한 맛의 추출을 줄인다. 맞죠? 네. 추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출 시간이 길수록 추출 고형 물량이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진하게 추출되죠. 네, 2번 분쇄도가 가늘수록 추출 고형 물량이 증가한다. 맞죠? 3번 추출 온도가 낮을수록 추출 수율이 높아진다.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추출 수율이 높아진다죠. 이게 틀렸습니다. 6번의 답은 3번. 4번도 볼게요. 추출 시간이 짧을수록 분쇄도는 가늘어야 한다. 추출 시간이 짧을수록 분쇄도는 가늘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추출 수율하고 농도하고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네, 추출 수율은요. 이 커피 알갱이 하나를 100%로 보았을 때 이 100% 중에 18에서 22% 정도가 빠져나왔을 때 미국 스페셜티 협회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죠. 이만큼이 뽑아져 나온 요 성분을 추출 수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도는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물 더하기 요 커피 고형 성분 분의 요 커피 고형 성분, 이게 농도예요. 농도. 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6번 문제 했고요. 7번 보겠습니다. 추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물과 커피 가루의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쇄도는 굵어져야 한다.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물과 커피의 접촉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분쇄도마저 가늘다면 물하고 커피 가루의 접촉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추출 기구마다 분쇄도는 동일하다. 아니고요. 추출 기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분쇄도를 다 각각 다르게 해줘야지 돼요. 3번 분쇄 시 미분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맛의 커피가 된다. 아니에요. 미분의 발생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커피의 입자가 균일할수록 좋은 맛의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4번 분쇄도가 균일하지 않은 것이 물 빠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커피 맛을 상승시킨다. 이 반대죠. 분쇄도가 균일할수록 물 빠짐에 효과적이고 커피 맛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추출된 고형 물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 일단 원두의 입자 가늘수록이죠. 가늘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커피를 진하게 추출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요. 원두의 입자가 가늘수록, 물의 온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추출 시간은 길수록입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분쇄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추출 방식을 고려한 분쇄도를 선택해야 한다. 맞죠? 2번 추출 시간을 고려한 분쇄도를 선택해야 된다. 네, 맞죠? 추출 시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커피가 연하게 추출이 되고, 너무 길어지면 커피에서 쓴맛이나 떫은 맛 같은 부정적인 향미가 추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 그라인더의 발열과 미분의 최소화. 네, 그라인더에 발열이 많이 되면요, 그라인더도 전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열이 발생이 되면요, 나중에 그렇게 계속 커피를 오랫동안 많은 양을 갈다 보면 끄지 않고 쉼 없이, 그러면 그라인더에서 열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갈아진 원두를 만져보면 원두도 뜨뜻해요. 이렇게 따뜻해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향은 더 쉽게 방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향의 손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미분은 최소화시켜야지 되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최대의 추출 수율을 내기 위한 분쇄도의 선택. 아니죠. 네, 추출 수율은 아까 전에 18에서 22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추출 수율을 너무 높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출 방식, 그리고 추출하는 도구 등을 고려하여 분쇄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10번 추출 시 지나치게 가는 분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커피의 향미는, 지나치게 가는 거 그러면 너무 진하게 나오는 거죠. 네, 단맛과 감칠맛이 강해진다. 아니고요. 2번 상큼한 신맛이 강해진다. 아니고요. 3번 잔미와 쓴맛이 강해진다. 네,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11번 커피 추출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분쇄된 커피를 물을 사용해 양질의 성분을 뽑아내는 것이다. 맞죠. 네, 분쇄한 커피를 물을 사용해서 양질의 커피를 뽑아내는 것이다. 2번 분쇄된 커피를 물을 사용해 최대의 추출량을 뽑아내는 것이다. 분쇄된 커피를 물을 사용해서 최대의 추출량을 뽑아내는 거 아니죠. 최대의 추출량이라는 게 틀렸어요. 3번 많은 양의 커피로 소량의 추출액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맛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건 아니고요. 4번 적은 양의 이거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 적은 양의 커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커피를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양의 커피로 소량의 커피 추출액을 하게 되면 너무 커피 많이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3번 4번도 아니고요. 2번입니다. 2번 12번 SCAA에서는 맛있는 커피를 위한 물과 커피의 비율을 제시했다.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커피 농도는 1.15에서 1.35 있다. 네, 이거 맞습니다.
2번 맛있는 커피를 위한 적정 추출 수율은 18에서 22%이다. 네, 18에서 22% 맞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위한 커피와 물의 비율은 1대 17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4번 맛있는 커피를 위한 적정 농도는 1.35에서 2.5%이다. 12번의 답이 4번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3번이라고 했는데 물의 비율은 요거를 농도하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대 17이 나오고요. 마시는 커피를 위한 적정 농도는 1.35부터 2.5%가 아니고 1.15부터 1.35입니다. 이거 잘못됐었네요. 퍼센티지가 붙었으니까 22%입니다. 네, 요거 잘못됐었네요. 네. 그리고 13번 커피의 추출 수율이 15% 이하로 과소 추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향미 성분은 과소 추출이라는 거는 연하게 커피가 추출되었다는 거예요. 네, 커피가 연하게 추출되었을 때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어떤 거냐면 풋내가 납니다. 풋내. 그리고 진하게 추출, 과다 추출이라고 하는데 진하게 추출되는 거, 과다 추출은 떫은 맛과 쓴 맛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출기구의 바른 조작이 필요하다. 추출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커피의 추출 시간은 커피의 농도뿐 아니라 향미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2번 추출 시간이 너무 짧으면 농도가 약하고 향미가 부족한 커피가 된다. 너무 짧게 되면 연한 커피가 추출되니까 향미가 부족하겠죠. 네. 그리고 3번 추출 시간이 너무 길면 농도가 진하고 쓴맛과 떫은 맛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너무 진하게 되면 이거를 과다 추출이라고 하죠. 네. 커피의 농도는 추출 초기에는 매우 약하다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15번.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 기구의 조작 중 물의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커피의 추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쓰고 떫은 맛이 증가한다. 이거 추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이 아니고 너무 높으면 쓰고 떫은 맛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2번 추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연하고 향미 균형을 잃은 커피가 된다. 이것도 추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연하게 되죠. 3번 강 로스팅의 커피는 물의 온도를 98도 이상으로 올릴수록 좋은 향미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로스팅이 많이 된 거는 로스팅이 많이 됐다는 거는 일단 팽창이 많이 되어서요. 팽창이 많이 되어서 모세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더 흡수가 빠르고 커피 성분도 많이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커피의 쓴맛, 안 그래도 강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쓴맛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쓴맛을 추출해낼 수 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98도 이상으로 올리면 안 좋고 오히려 낮추는 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양 로스팅의 커피는 강 로스팅의 커피보다 추출 온도를 높여서 가용성 성분의 추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맞죠? 양 로스팅의 커피는 팽창이 조금 됐으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좁아요. 그러면 오히려 추출 온도를 높여서 물의 활동성이 물 분자의 활동성이 크게끔 해서 더 커피 성분을 잘 추출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돼요.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 분자의 활동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한번 여기에 있는 거 동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물이 뜨거울 때, 네, 이 커피를 물이 뜨거울 때, 따뜻할 때, 차가울 때 세 개의 물 분자가 어떻게 활발한지에 그거에 따라서 커피가 확산이 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뜨거운 물에 분말 커피를 넣었더니 금방 빠르게 색깔이 변했죠. 그런데 따뜻한 물도 점점 커피가 진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뜨거운 물보다는 늦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 커피 가루를 넣었을 때는 물 분자의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아직까지 커피가 확산되지 않고 조금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 분자의 활동성이 얼마나 다르냐를 커피 분말을 타서 퍼져나가는 속도로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죠. 네, 여기 이거 누가 올린 거냐면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1분 40초 이렇게 지났을 때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을 때 볼게요. 10분 정도가 지금 여기 보면 10분 지났죠.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도 10분이 지났는데 찬물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의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커피가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그쵸? 커피 가루가 아랫부분에 그냥 이렇게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고,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커피 물이 까맣게 퍼져나간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시죠? 네, 좋은 실험이에요. 네. 자, 15번 문제 했고요. 16번. 커피 추출 시 농도와 추출 수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농도하고 추출 수율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도는 이게 100%라면 그 중에 18에서 22%가 물에 녹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거를 추출 수율이라고 하고요. 물의 온도가 높거나 커피 입자를 가늘게 분쇄를 했거나 오랫동안 추출을 하거나 하면 이게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추출 수율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나는 고형 성분의 양을 전체 100%분의 요 양 해가지고 그거가 추출 수율이라고 하고요. 추출 수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100%이 설탕물의 농도 여러분들 구해 보셨죠? 설탕물의 농도 어떻게 구했어요? 설탕물의 농도는 우선 설탕 플러스 물 분의 설탕 설탕, 이게 설탕물의 농도잖아요. 이게 설탕물의 농도죠. 그러면 커피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커피물의 농도, 여기 설탕 대신에 커피 녹아나온 고형 성분만 바뀌면 되겠죠. 커피 고형 성분, 이게 바로 커피물의 농도예요. 커피물의 농도. 네, 그게 농도와 추출 수율입니다. 네, 그러면 16번 문제. 1번 농도는
물에 녹아있는 가용성 성분의 백분율이다. 네, 1번 맞죠? 물에 녹아있는 가용성 성분 맞죠? 물에 녹아있는 가용성 성분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추출 수율은 사용 커피 중에 물에 녹아있는 고형물의 백분율이다. 사용 커피 중에 물에 녹아있는 성분의 백분율 맞죠? 3번 커피의 농도와 추출 수율은 커피와 물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네, 맞죠. 커피의 농도하고 추출 수율은 커피와 물의 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죠? 그리고 4번 농도는 진할수록 추출 수율은 높을수록 맛있는 커피다. 그렇지 않죠. 이건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7번 추출 시 물이 커피층을 투과하면서 물과 커피의 혼합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혼합되는 거, 이러한 현상을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프리 인퓨전이라는 거는 뜸들이기, 그러니까 건조되어 있는 커피를 그 커피만 젖을 정도의 물을 부어서 건조되어 있는 거를 불려주는 단계, 이거를 프리 인퓨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커피 추출 시 좋은 물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커피 추출할 때는 정수기, 좋은 필터, 비싼 필터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미네랄 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더 적합하다고 했어요. 자, 1번 보기 신선한 음용수 품질로서 냄새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네, 냄새나 불순물이 있게 되면 커피의 맛을 변질시키게 돼요. 커피의 향 그리고 커피의 맛을 변질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번에 1번은 없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번 50에서 100ppm의 무기질이 용해되어 있는 물을 사용할 때 커피의 향미가 좋다. 맞죠? 이거보다 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돼도 오히려 커피의 맛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무기질 함량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네, 3번 연수장치를 하여 강하게 연수된 물을 사용하여야 커피 맛이 좋다. 아니죠, 아니죠. 네, 강하게 연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심한 경수나 연수는 모두 커피 맛을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커피 추출 시 좋은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기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약경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1번 맞네요. 네. 그리고 2번 물은 커피 추출 커피의 18에서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추출 시 물의 수질은 매우 중요해요. 이 반대죠. 커피가 18에서 22%를 차지하죠. 나머지가 물이고요. 네. 3번 커피의 품질이 좋으면 물의 수질과 상관없이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네, 2번에서 추출 수율이 18에서 22%. 네, 헷갈리지 마시고 3번 커피의 품질이 좋으면 물의 수질과 상관없이 아니죠. 물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4번 정수된 물은 불용성 물질과 침전물이 제거되었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네, 정수된 물은 불용성 물질과 침전물이 제거되었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수돗물에서는 염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수된 물은 네, 수돗물을 사용하는 그 동영상에서는 수돗물이 제일 적정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고는 했지만요. 수돗물보다는 염소 냄새를 제거한 일반 생수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